안녕하십니까, 윤환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신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 1999년과 2000년 소위 닷컴 버블 당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 KT였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무선통신 서비스의 대표 기업인 SK텔레콤은 국내 최고가주로 유명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메리카 온라인, 즉 AOL이라는 기업이 역시 시가총액 1위였습니다. 아마도 당시 투자자들은 인터넷 초창기에 유무선 통신 사업이 가장 확실한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보통신 산업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 및 기술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통신, 부가통신, 방송 서비스 등이 포함되고 이를 구현하는 다양한 기기들을 제조하는 산업도 포함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 등의 스마트폰 사업도 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시간에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이미 다루기도 했고 좁은 의미의 통신 산업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애플과 같은 기업들은 주식시장 내 가치평가 측면에서도 통신 산업에 포함되는 기업들과는 별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통신산업은 가장 크게는 통신 서비스와 통신 장비로 나눌 수 있고 유선과 무선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망이냐 가입자망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기술 수준이 달라서 통신 장비 기업의 수익성도 달라지곤 합니다. 통신 서비스 분야의 대표적 기업으로서는 국내에서는 KT, SK텔레콤, LG U+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때에는 산업정책상 분리관리했던 유선과 무선 서비스가 이제는 융합되어서 각 사업자마다 유선과 무선 통신 서비스를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버라이즌과 AT&T 등이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통신장비 전문 기업으로서는 기관망 장비의 미국 시스코 시스템즈가 대표적 기업이고 중국의 화웨이와 ZTE는 신흥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노키아와 에릭슨 등도 통신 장비에 한정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은 중요한 국가 인프라입니다. 국가 보안과 관련한 이슈로 인해 급성장하고 있던 중국 기관망 통신 장비 회사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급제동이 걸렸던 바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 사업부를 포함 미국과 유럽 통신 장비 기업들의 반사적 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내용은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기업들도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는 사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율주행 솔루션을 위성통신에 연결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좁은 의미의 통신산업에 대한 상반된 투자 전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듯합니다. 통신산업은 현재 IT 산업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저성장 유틸리티 산업과 유사한 가치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성장 산업으로 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통신 서비스와 장비 산업이 5G와 6G 등을 지렛대로 삼아 세계 경제를 초연결 사회로 진화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긍정적 견해의 핵심입니다. 미래의 자율주행 친환경 자동차나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은 첨단 통신 인프라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고수익 통신 사업 모델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5G나 6G 등 차세대 무선 통신 기관망에 대한 투자 부담과 관련한 부정적 견해도 있습니다. 초기 수익성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새로운 통신 기관망 구축 비용을 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의 재무적 역량도 그리 여유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사례로서 넷플릭스와 각국 통신 사업자들 간의 통신망 사용료 분쟁이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 기업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구축한 통신망에 넷플릭스 같은 대형 비디오 스트리밍 업체들이 통신망 용량에 과도한 부담을 주면서 무임승차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체들이 고수익 사업을 전개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은 상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들의 통신 관련 법 체계에 따라 소송이나 개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행 상황에 따라서 통신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통신산업은 중요 인프라 산업입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다양한 미래 성장 산업들이
기간 통신망의 진화가 없다면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도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첨단 산업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책적 의도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들 기업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이 됩니다. 통신망이 없다면 애플,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율주행과 로봇 산업에서도 5G 이상의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들 빅테크 기업들이 미래 통신망의 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통신산업의 주요 기업들이 어떻게 공존하고 수익 모델을 개발하고 또 발전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FM스쿨, 이상 통신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